자, 안녕하십니까. 장진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26년도 5월 9일 다주택자 중과가 어떻게 유예가 폐지가 거의 확실시 되죠. 계속 언론에 나와서 부동산 매매업자와 관련되는 세금 부분에 대해서 개인입니다. 법인이 아니고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9일 이후로 다주택자가 20% 또는 3주택 이상은 30% 업이 되지 않습니까? 장특공제도 받지 않고요. 개인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낸 개인이 매매업자로 장부를 통해서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냈던 구조에서 이제 비교 과세라는 게 이제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매를 하시는 분들 많이 매매업자로 많이 내시잖아요. 이슈가 크게 되니까 2026년 사업년부터는 좀 유의를 해서 매매 사업을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간략하게 부동산 매매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법인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업은 뭐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부동산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것을 또 짓거나 하는 것을 영위를 하는 거죠. 개인 사업자가.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이제 12월 31일인데 주의사항은 주택 신축 판매업입니다. 주택을 지어서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자 등록증을 낸 건 우리가 건설업으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매업자로 보질 않는다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택 신축 판매업이 아닌 경우, 주택이 아닌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신축 분양 전부 다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을 사서 계속 반복적으로 주택을 판다거나 또는 땅을 사서 땅을 분양을 하고 매매를 한다거나 이건 전부 다 개인이 할 때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간다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자가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개인이. 그럼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양도를 하면 우리가 예정신고라는 걸 매매업자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정신고라고 또 확정 때 5월 달에 종소세 신고도 하는데 그 예정신고란 게 뭐예요? 토지와 건물을 매매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이내입니까? 2개월입니다. 2개월이 되는 시점에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만약 예정신고하면 뭐가 있어요? 무신고 가산세가 나옵니다. 은근히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조심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자지만 부동산이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주의사항입니다. 각각 그 공동사업자가 각각 모두 예정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된다.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 해야 되는 것도 주의를 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정신고 때 반드시 또 정산을 해야 되겠죠. 예정이나 확정신고 때 하나라도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자와 관련되는 게 취득도 있고 보유도 있고 양도도 있는데 매매업자인 경우하고 매매업자가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뭐 개인인 경우. 그 매매업자 위주로 해서 취득과 관련돼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취득세는 똑같습니다. 개인이. 그래서 보통 어떻게 돼요? 목조세는 가산하지 않고 1%부터 12% 사이에서 중과세도 적용이 되죠.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사업자를 내든 안 내든 상관이 없습니다. 보유와 관련이 돼서는 이것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자를 내지 않던 부동산 매매업자로 사업자를 냈던 재산세라든가 종부세와 관련되는 것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단 부동산 매매업자로 냈을 때 장부를 하는 거잖아요. 사업자이기 때문에 재산세나 종부세와 관련되는 거는 우리가 비용 처리로 필요경비입니다. 장부를 할 때 비용으로 입력을 해서 소득 금액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게 비사업자하고의 차이점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양도와 관련이 돼서는요, 양도는 비사업자는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내겠죠. 부동산 매매업자는 양도와 관련돼서 주의사항이 뭐냐면,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해서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 있지 않습니까? 거주용 주택과 관련이 되는 거는 그냥 통상적인 양도소득세를 적용을 하고요. 거주용 주택이 아닌 거는 우리가 뭐예요?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체킹을 해주시고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거예요.
자,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다주택 중과가 지금 유예가 돼서 비교과세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6년도 분위기가 이제는 5월 9일 이후부터는 중과세를 할 것 같이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예전으로 제가 회기를 했다고 했고 비교과세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럼 중과 대상이 되는 물건이 뭔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부동산 매매업자인데 첫 번째 주택 분양권입니다. 이게 2018년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분양권 플러스 땅인데 토지입니다. 사업용과 비사업용이 있는데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비교과세가 되고요. 미등기 부동산 뭐 크게 이런 건 없죠. 3번 부분은 4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뭐냐? 중과대상 주택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양도한 매매업자에 대해서는 자, 2주택까지는 자, 기본 세율의 20%를 가산을 했고,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은 30%를 가산하지 않습니까? 이 규정을 2026년도부터는 5월 9일부터 이제 사라진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똑같이 매매업자도 적용을 해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거의 바뀔 것처럼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과연 그러면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첫 번째가 자, 우리가 매매업자를 왜 만들어요? 일반 관리비라고 해당되는 거 있죠. 매매업자로 냈을 때 비사업자하고 틀려서 모두 장부 처리로 해서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 때문에 매매업자로 내서 소득세 부담을 작게 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첫 번째 1번 규정은 장부를 통해서 나온 매매업자의 과세 표준입니다. 우리가 종합소득이 6가지가 있잖아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가 있는데 사업소득이 되겠죠. 또 타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이 합산이 돼요. 그 과세 표준의 종합소득세율 6에서부터 45%에 해당되는 누진세를 적용해서 나온 게 소위 말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입니다. 요거로 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그냥 끝났어요. 5월달도.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그러다가 비교과세입니다. 2번 공식이 오는데 2번 공식과 지금 설명드린 산출세액 비교해서 자, 미니가 아니고요. 맥스만큼에 해당되는 게 내야 될 산출세액이 돼버려요. 세금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공식은 뭐냐면 자, 주택 등 매매 차익입니다. 매매 차익이 뭐냐? 양도가액에서 우리가 필요경비라는 걸 뺍니다. 매매 차익이. 필요경비는 뭐예요? 실질 거래 가격, 매매계약서 썼을 때 거기에 자본적 지출이라든가 양도 비용을 합한 걸 우리가 필요경비라는 용어로 씁니다. 여기에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있죠? 그게 있다고 한다면 고려를 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 1년에 250이잖아요. 요거를 뺀 거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합니다. 근데 이 양도소득세율이 기본세율에다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자, 20%가 됐던 30%를 가산하지 않습니까? 기존의 양도소득세율이 아니고요. 가산된 세율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와, 세율 부분이 크게 산출세액이 크게 뜰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부동산 매매업자로 낸 소득이 뭐 근로만 있으면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뺍니다. 소위 말한 그 소득공제를 뺀 거에 소득세법상의 기본세율을 곱한 걸 가산을 해서 매매업자에 대해서는 자, 산출세액을 이런 식으로 구하는 구조로 빠져요. 제가 볼 때는 2026년도부터는 경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낙찰을 받거나 빌라를 사서 아파트를 사서 판매를 하실 때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를 할 때입니다. 1세대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교과세 부분이 가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양도하실 때 있잖아요. 반드시 숙지하셔서 자, 어떻게 양도를 할지 고민을 해서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자, 2026년도 5월 9일 이후에 자주택자 중과 유예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연관이 되는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매매업과 관련돼서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